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복귀한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상응 조치로 2018년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6회 공군 모든 부대가 휴일인 오늘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해 경기 북부 지역 등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물풍선 안에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자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며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형사 피고인은 대통령이 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며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용은 없었다며 특검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를 폭로한 유튜버가 죄책감을 호소하며 채널을 폐쇄한 지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새 영상을 올리자마자 후원금이 쏟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열심히 운동을 해 근육을 모아놓는다는 이른바 근테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식품도 덩달아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의사들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73.5%였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집단 행동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속 독단 의대 증원 원점에서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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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휴진일에는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를 제외한 비응급 환자 진료와 외래 진료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집단 휴진에 앞서 벌인 찬반 투표에서 90.6%의 의사가 집단 휴진을 지지했고 73.5%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8일에 하면서 전국 궐기 대회가 일어나는 것까지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고, 그럼 19일, 20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17일에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해 환자들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안함 피격과 목함 지뢰 도발 그리고 2016년 4차 핵실험 등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사례를 보면 북한이 아주 강한 도발을 했을 때였습니다. 최대 30km까지 들리는 이 방송은 북한 군인은 물론 주민들까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심리전 도구입니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다만 군은 확성기의 종류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타격을 위협해 왔던 만큼 정부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동형 확성기 차량에서 고성능 스피커가 올라옵니다. 스피커 방향이 360도 조절되고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철거됐던 고정형 확성기는 조립과 방송까지 수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전방 지역에서 2018년 이후 처음 실시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 모습입니다. 언제든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6년 만입니다. 지난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중단됐고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군은 다만 어떤 종류의 확성기를 언제 어디서 틀지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인 만큼 전략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군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동호 기자, 강화도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오후부터 이곳 강화도에 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방송을 또 듣고 어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는 모르는 거잖아.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더 큰 일이 안 나기만 바라는 거죠, 우리는. 연평동은 서울을 걔네들이 싸서 크게 주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들은 잘 먹고 살았는데 애기들 때문에 걱정이라고. 이제 그런 걱정 다 해요. 주민들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연이은 도발을 이어갈 때부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탈북단체들이 강화도에서 북한 방향으로 대북 전단과 쌀 등을 보내 북한을 자극한 것을 언급하며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시 보내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또 보냈잖아요. 6일 날 7일 강화에 와서. 그러니까 또 오늘 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변 상인들은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관광객이 줄어 장사에 지장이 있을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강화대교 인근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보신 대로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유는 북한이 또 대규모 오물풍선을 살포했기 때문입니다. 날려보낸 풍선 330개 중 80여 개가 우리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인근에서도 발견돼 항공기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잠실대교 근처 한강에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오물풍선은 최대 3km 높이의 상공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에 종이나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인천공항에서 고작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었다면 풍선이 공항에 당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는 오물풍선 신고가 하루 종일 잇따랐습니다. 그럼 명함 종이 같은 거 두꺼운 도화지 자른 거 요만씩 한 거. 이거 요거를 툭툭 풀어서 버린 것 같았어. 국민도 오고 경찰도 오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풍선 330여 개를 띄운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을 다시 날린 것은
국내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잇따라 보낸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재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라인에서는 오물풍선 안에서 신경 안정제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사실 무근이었지만 군은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관련 익명 제보 글을 올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서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경작용제는 호흡기나 눈, 피부 등에 접촉했을 때 곧바로 인체에 흡수돼 결국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화학무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선 최근 게재된 최전방 육군사단장의 음주 회식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번 글 역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군 당국은 곧바로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고 누가 왜 이 글을 올렸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감을 달래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선에 화학무기를 넣어 살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전달되려면은 보존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거기에 넣고 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비싸게 화학물질 만들어 놓고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오물풍선이 발견되면 만지지 말고 즉시 군과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강 기자 먼저요. 확성기 방송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길래 이거를 대북 심리전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먼저 과거 대북 방송 내용부터 직접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북한 정권 비판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내용이 주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국내외 뉴스는 물론 스포츠 소식, 일기예보까지 방송됐습니다. 주로 방송을 접하는 젊은 군인들의 사상을 흔들기 위해 양희은부터 아이유까지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전방에 근무하는 인민군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동요를 불러들일 수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이 대담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북한이 오늘 오물풍선을 330여 개 정도 살포했다고 했는데 발견된 건 한 80여 개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풍선들은 어디로 갔어요? 군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의 상당수가 이 바다 또는 북한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날린 풍선을 우리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야 하는데요. 어젯밤에는 서풍계열 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밤 9시 바람을 보면은 1.5km 상공은 북서로 바뀌었는데 약해 바람도. 근데 어쨌든 그 아래쪽은 북서가 아니었던 얘기죠. 그러면 이 기구가 거의 서풍을 타고 그냥 그대로 동쪽으로 날아가. 군은 북한이 북풍이 불지 않는 시간대에 오물풍선을 띄운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걸 두고 여야가 조금 다른 반응을 내놓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은 6년 만에 이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이 우리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또다시 오물풍선이라는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풍선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늘에서 격추될 경우에는 내용물이 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뿌려질 수 있다며
착지를 기다린 뒤 수거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 선고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문에 이 대표의 지시 내용은 없었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이틀 연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격에 나섰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중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이 상실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전 부지사의 선고가 뜻하는 바는 그 다음이 이 대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사건 조작에 특검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지시는 판결에서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특검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조치가 발표가 됐고요. 법원이 그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라든가 대표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국정원장 출신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 문건엔 주가 조작용이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한 적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총선 패배 후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비판과 특검으로 맞서는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연말에 시작될 동해 석유 가스전 시추 작업에는 최소 5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정부 예산이 들어갈 텐데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 공방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유망 지점에 대한 시추는 연말 시작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시추에 들어갈 자금입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비용은 1,000억 원으로 5개를 뚫는다면 적어도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첫 시추에 필요한 1,000억 원도 석유공사 출자와 함께 정부 융자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성공 불융자 방식인데 자원 개발에 성공한다면 회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는 공방이 뜨겁습니다.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하나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액트지오사가 세금 체납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 혈세 수천억 원 수조를 투입하려 하냐며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독 죄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으십니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 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은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진 SNS인데 누구의 SNS입니까?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SNS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이 SNS에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어제는 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썼고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 형사 피고인이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유독 형사 피고인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전 위원장이 현안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도 하나 썼는데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집필하는 이 후원 행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 제작을 위한 이 펀딩 프로젝트 링크를 직접 공유했는데요. 이러한 것이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다음 달 전당대회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해석 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지세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다 보니 이르면 7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한 전 위원장의 사실 출마 여부는 뭐 당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이 띄운 2인 지도 체제 때문인데요. 선거 한 번으로 1위는 당대표가 되고 2위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결정하자는 게 그 핵심입니다. 현재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고 있는데요. 이 황우여 위원장은 2인 지도 체제라는 말 대신에 이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석 기자, 이 승계형 지도 체제로 가려면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꾸려졌고요. 수요일쯤이면 이 당원 당규 개정 특위에서 오는 7월 전당대회 때 1인 대표 체제로 유지할지 아니면 승계형으로 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 MBN과의 통화에서 이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특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불리 같은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당원 당규를 바꾸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둔다는 거는. 민주당은 원구성 협의 아직 안 됐죠. 표결을 내일 실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22대가 개원한 지도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 원 구성도 못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 18개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원장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회법상에 따르면 표결에 의해서 아마 내일 최소 11개 정도 상임위원장은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없는 아내라고 돼 있는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휴일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오후 늦게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를 방어하느라 고생이 참 많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떨어져 체코를 관광하다가 내 남편 어디 갔어요? 라며 폴짝폴짝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수 최희준의 이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가 떠올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이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 비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홍 시장도 판단을 했던지 글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때마다 황당한 공약을 내걸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34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양아들이라고 말한 발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2년 전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방송 연설입니다. 자신을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전 명예회장의 양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진이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법정에서도 허 대표가 진실이라고 고집하자 앞서 1심 법원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허 대표는 다음 대선은 물론 그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앞서 2007년에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데 이어서 이번엔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유튜버들이 타인의 불행으로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댓글창에 후원금이 가득합니다.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04년에 벌어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최초 폭로한 유튜버 A씨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죄책감으로 채널을 폐쇄했다가 하루 만에 복구했는데 공감 댓글과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A씨는 나 혼자 싸우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이 가해자를 찾아주며 영상을 올려주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 현상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채널은 A씨가 복귀한 직후 6번째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했고 또 다른 채널은 성폭행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의 신상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A씨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2건이나 당하고 진정도 13건이 접수된 상황. 하지만 조회수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분노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직원이 감전돼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통영에선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 2명이 실종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이한나 기자가 모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역사 지하에 있는 전기실에서 동료 2명과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감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남성은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당시 전기실에 있던 배전압 내부에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흰색 트럭 한 대가 바닷물에 빠진 채 고꾸라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전남 여수시의 화정면 계도선착장 인근에서 1톤 트럭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난 걸로 보입니다.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집에 간다고 나온 게 마지막으로.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트럭 안에 있던 운전자를 인양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남 통영에선 갯바위 낚시를 하러 간 남성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약 6시간의 수색 끝에 실종된 남성 중 1명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9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는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해경은 실종된 다른 1명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4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200명 넘게 발생하면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구출한 여성 인질을 헬기에 태우고 급히 이륙합니다. 탑승한 인질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납치해간 노아 아르가마니로 245일간 억류돼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낮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을 급습해 인질 4명을 구출하면서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 1명, 올해 2월에 2명을 구출한 바 있지만 한꺼번에 4명을 구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전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작전을 성공시키며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זהו יום מרגש, מאין כמוהו. יום מרגש לכל אזרחי ישראל ולרבים בעולם. 하지만 난민촌에서 벌어진 작전 과정에서 하마스와 총격전이 벌어져 하마스 추산 민간인 사망자가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اللي هم ب5 دقائق اللي هم ايش ما قدرناش صرنا نجري من غير ما ندري والضرب فوقينا والدبابه وصلت لهذا.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는 인질 4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희생시킨 이번 작전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인데 편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은 조금 더웠지만요. 가족과 연인과 나들이도 하고 또 마라톤도 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 보였는데요. 그 모습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수백 명의 인파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울릉 해변을 따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 지키기 마라톤 대회가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여행 겸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1등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울릉도 역시 너무 이쁘더라고요. 수목원 안에 터잡은 커다란 공룡이 아이들을 반깁니다. 싱그러운 숲내음과 그늘 속의 선선한 바람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애기들이 공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낮 기온이 30도 육박한 무더운 날씨 속 도심에서는 이렇게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잊기도 했습니다. 더웠는데 여기서 물놀이를 하니까 시원하고 친구들과 함께 노니까 재밌었어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5km를 완주하면 장바구니에 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이색 마라톤 행사도 열려 고물가로 지친 시민에게 모처럼 즐거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키우기 어려운 근육을 젊었을 때 미리 모아놓는다는 의미에서 근테크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거죠.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식품들을 많이 찾는데 과도한 섭취는 변비나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끈불끈 근육을 뽐내는 청년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짭니다. 근육량을 늘리려 최근 주 4일 운동을 시작한 31살 김도영 씨는 단백질 식품도 잊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젊어서 근육을 키워놓은 게 나중에 이제 병 치료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 직후 곧바로 단백질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와서 먹고 그냥 집에 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너무 좋지 않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까지 챙겨서 마시더라고요. 젊을 때 근육을 최대한 만들어 노후 건강을 대비하는 이른바 근테크 열풍과 함께 근육을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나 통풍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량은 30대 최대치에 도달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해 미리 근육을 모아놓겠다며 무리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0.8에서 1.0g 정도를 권하는데 근육을 좀 불릴 때는 한 1.2g까지 높여가지고 그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에 비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근육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저희 MBN 시청자분이시라면 한일가왕전에서 인기인 엔카신동, 아즈마 아키양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무대에서 목포의 눈물을 애절하게 부르면서 화제가 되는데요. 그 목포를 직접 찾아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한일 문화 전도사가 되겠다는 기특한 포부까지 밝힌 아키양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일본 가수 아즈마키의 목소리가 목포의 한 복지시설에 울려 퍼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일본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엔카 가수로 MBN 한일가왕전을 통해 한국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원생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자선 공연을 이어가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제1교포 노인복지시설인 한국의 집에서 위문 공연을 한 계기로 목포까지 찾아왔습니다. 私が4歳の頃に介護施設の慰問を始めたんですが、今回も長男の方で慰問をさせていただいて、これからもボランティアの活動を
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아키 씨가 방문한 공생원도 숨은 한일 관계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교육자였던 윤치호 선생의 일본인 아내 윤학자 여사가 고아를 돌보다 문을 연 이후 지금껏 한일 양국의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매화나무는 일본의 오부치 전 총리가 당시 윤학자 여사를 위해 기증한 겁니다. 이처럼 공생원은 한일 교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17살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한일 교류 또 목포와의 또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좋은 문화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키 씨는 앞으로도 한일 양국으로 가며 의미 있는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ので、ハニルトップ10ショーもぜひご覧ください。감사합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어제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오늘은 세계 각지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 선수들과 함께 올스타전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재단 설립이라는 새로운 꽃길도 예고했는데요. 김연경 선수의 라스트 댄스 현장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등번호 10번 유니폼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르는 김연경을 응원하기 위해 꾹꾹 눌러 쓴 문구들도 펼쳐졌습니다. 일명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의 팬들은 이 식빵 머리띠와 응원봉 등을 챙겨와 한국 배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연경 선수의 앞길을 크게 응원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데 올스타전 열린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3번의 올림픽과 4번의 아시안 게임을 출전한 배구 여제 김연경은 2차례의 올림픽 4강 신화와 아시안 게임 금메달 등을 이끈 바 있습니다. 제가 배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 영원히 사랑합니다. 김연경의 초대로 해외 유명 배구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국내 최초 세계 올스타전은 몇 세트 1, 2점 차,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습니다. 새로 구성한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12점 득점을 기록하며 라스트 댄스를 즐긴 김연경은 자신의 이름을 딴 KYK 재단의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태극마크는 내려놓지만 국가대표로 성장할 우리 꿈나무, 유소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김연경의 꿈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9도, 대전은 18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